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세계 서울병원의 서보경 원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 언제 할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같이 보실 내용의 목차를 잠시 보시면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의 수술적 치료의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공관절 수술 언제 할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 외에 우리 관절염 외에 무릎의 통증을 일으키는 다른 원인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란 관절 연골이 점차 마모되는 퇴행성 질환이고요. 40대부터 퇴행성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50세 이상의 여성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에서 관절염 소견을 보이고 있고요. 이것은 이 엑스레이상의 켈그렌 로렌스법 2기 이상, 그러니까 명백하게 엑스레이상의 골극이라든지 관절염의 변화가 보이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요. 유전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지만 또 기본적으로는 노화, 그리고 관절의 과사용, 그리고 비만, 그리고 남성분들보다는 특히 여성분들에서 굉장히 흔합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의 남녀 성비를 살펴보면 대략 우리나라 기준으로 대략 여성분들이 거의 한 90%를 차지하고 있죠. 그 외에도 다른 원인에 의해서 2차적으로 발생하는 관절염인 2차성 관절염이 우리가 외상으로 인해서 무릎 관절 연골이 같이 다쳤거나 그런 인대 손상으로 인해서 무릎이 불안정하거나 이런 외상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세균성 감염에 의해서 무릎 관절이 감염되었을 때 또한 연골이 망가지고 관절이 망가질 수 있고,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을 통해서도 이런 관절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관절염의 증상은 기본적으로는 통증이죠. 그래서 춥거나 비 올 때 악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특히 계단 내려갈 때 증상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무릎, 여기 사진 보시는 것처럼 이 무릎에 관절 안에 삼출액이 차면서 무릎에 붓기가 발생하게 되고요. 특히 심할 경우에는 무릎을 굽힐 때 뻑뻑하다는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또한 관절이 덜 펴지거나 아니면 끝까지 굽혀지지 않는 관절의 강직이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무릎이 O자다리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무릎에 내반이 발생하고, 또한 반대로 X자다리 혹은 외반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의 단계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시면 왼쪽에서부터 연골 손상이 거의 없는 것부터 진행해서 연골 결손이 여기저기 무릎 관절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것까지 진행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엑스레이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계를 나누게 되는데요. 이 켈그렌 로렌스법이라는, 통상 우리가 많이 들어보신 관절염 1기, 2기, 3기, 4기 하는 것이 이 켈그렌 로렌스법에 의거한 방법이고요. 우리가 연골 자체는 엑스레이로 보이지는 않죠. 뼈만 보이지만 우리가 서서 이 엑스레이를 찍기 때문에 대퇴골과 경골 사이의 이 간격, 관절 간격을 봐서 그리고 이 관절의 뼈가 이상하게 자라난 골극 같은 그런 모양을 비교해서 등급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1단계는 거의 뼈의 변화가 없는 경우, 그리고 2단계는 명백하게 골극과 같은 뼈의 변화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3단계는 관절 간격이 이제 의미 있게 줄어들어서 대략 50% 이하 줄어든 경우, 그리고 4단계는 뼈와 뼈가 거의 닿는 정도까지 연골이 많이 소실된 경우를 말합니다. 관절염 치료의 목표는 통증을 완화하고 기능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초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비수술적 치료로 하게 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반다리라든지 무릎을 꿇는다든지 이런 무릎 관절에 압력이 커지고 그리고 무리가 많이 가는 동작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이제 우리가 생활 습관들을 개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체중 감량을 우리가 약 5kg 정도 하게 되면 관절염의 발생도 그렇지만 증상도 좋아지고 그리고 관절염의 진행도 늦출 수 있다는 보고가 있죠. 그리고 우리 평지 걷기,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하체 근력 운동을 통해서 치료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우리 약물 치료가 있고 대표적으로 소염 진통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사 치료도 우리가 이제 히알루론산이라는 이제 성분을 이런 이 관절액 성분을 우리 관절 안에다가 주입하는 이 연골 주사가 있고요. 그리고 스테로이드 주사, 다양한 종류의 주사를 통해서 관절 통증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말씀드린 진통 소염제는 흔히 관절약이라고도 많이 하죠.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뜻합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가 아닌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이고요. 성분에 따라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양한 위장장애, 위염이라든지 위궤양, 위출혈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고 간과 신장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이제 다음은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이제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그 전에 잠시 우리 미리 들어왔던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우리 몽시고르 자부종님 질문을 하셨습니다. 골 관절염을 진단하기 위해서 엑스레이와 혈액 검사를 한다고 알고 계신데 정확한 그런 진단 검사명이 뭘까요? 물어봐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엑스레이를 보여드렸는데 몇 가지 엑스레이 찍는 것 중에 이제 한 면만 보여드렸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엑스레이 찍을 때는 서서 체중을 부한 상태에서 찍어야 우리 관절 간격이 정확하게 어떤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전면에서 찍고 그리고 로젠버그 뷰라는 것이 있어서 이제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우리가 엑스레이를 또 찍으면 또 대퇴골의 다른 면의 연골 두께를 또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옆에서 엑스레이를 무릎을 찍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스카이라인, 로젠버그 이런 뷰가 또 있는데 대퇴 슬개 관절, 무릎 앞쪽 관절을 보기 위해서 그런 엑스레이도 찍습니다. 그 다음 끼리투님 질문이 있는데요. 최근 병원에서 초음파 결과는 큰 문제 없어 보인다 하는데 쪼그려 앉을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이 있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많이 탑니다. 3년 정도 매년 5km 정도 이상 탔는데요. 자전거를 계속 타도 될까요? 네, 이렇게 질문 주셨고요. 우리가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 답이 있는데 쪼그려 앉을 때 통증이 있으신 것이 물론 제가 무릎을 직접 이제 만져봐야겠지만 주로 앞쪽 통증이실 가능성이 높겠고요. 왜냐하면 쪼그려 앉을 때 이 말씀드린 대퇴 슬개골, 대퇴 슬개 관절이 압력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연골이 좋지 않거나 염증이 있을 경우에는 이 쪼그려 앉는 동작이 굉장히 통증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초음파 상에서는 이제 연골을 잘 보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초음파 결과가 문제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무릎 관절염, 특히 우리 끼리투님은 슬개 대퇴 관절 쪽에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는 자체는 우리가 대퇴 사두근을 이제 허벅지 근육이죠.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그 자체로는 이제 슬개 대퇴 관절에는 좋은 영향을 주겠으나 우리가 이게 무릎을 굽히는 동작은 통증이 있는 동안에는 좀 우리 자제하시는 것이 통증에는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무릎을 편 상태에서 이제 무릎
허벅지 앞쪽 근육에 힘을 주는 운동으로 한동안은 대체하시면 그런 통증도 줄이면서 운동도 우리가 조정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증이 많이 가라앉으면 슬슬 자전거도 타보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우리 주제로 넘어가서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드렸던 그런 약물 치료 이런 것들, 보존적 치료라고 하죠. 그런 치료들의 반응이 없을 때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우리 크게 무릎 관절염의 수술적 치료는 관절 내시경, 그리고 근위경골 교정 절골술,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 이렇게 나누게 되겠습니다. 우리 무릎 관절경은 이제 다양한 경우에서 필요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이제 무릎 관절 안에서 양 옆에서 이제 쿠션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조직이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찢어졌을 경우, 특히 이 안쪽 연골판이 이제 뒤쪽에서 뼈에 붙는 이 기시부 파열이 특히 관절염 초기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뼈에다 다시 부착해주는 관절 내시경적 수술을 하는 것이 이 통증은 물론이고 관절염의 진행을 늦춘다는 그런 보고들이 또 최근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근위경골 절골술, 흔히 절골술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제 휜다리 교정술인데요. 이것은 언제 하느냐?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이제 절골술은 다리에 이제 O자 변형이 있으면서 무릎 안쪽에 관절염과 통증이 있을 경우에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무릎 안쪽 관절염이 굉장히 심해서 이제 뼈끼리 닿는다. 그런 말기 관절염이라고 하면 그러면 인공관절 쪽을 더 고려를 해야겠지만 비교적 좀 젊은 중년의 나이에서는 특히 65세 이하의 켈그렌 로렌스법 한 2, 3단계 정도의 그런 이제 O자 다리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오른쪽 그림처럼 이제 경골의 안쪽을 금을 내서 넓혀준 다음에 이제 금속판을 고정해서 이렇게 무릎의 체중이 그전에는 안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던 것이 수술 후에는 이제 오른쪽으로 그 바깥쪽으로 이제 치우쳐져서 이제 무릎을 통증을 줄이고 관절염의 진행을 늦출 수 있고 나아가서는 인공관절의 시기도 우리가 늦출 수 있는 그런 좋은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공관절 수술은 이렇게 안쪽 관절이 바깥쪽에 비해서 이렇게 뼈끼리 닿고 있죠. 그래서 연골이 거의 다 닳아서 없는 상태인데 이렇게 손상된 연골과 뼈를 잘라낸 후에 금속과 폴리에틸렌 또 골시멘트를 삽입해서 이렇게 이제 수술하게 됩니다. 네. 자, 우리 그 질문이 또 들어온 게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장은선님, 연골이 닳고 나면 재생 불가능한 거죠? 인공관절로 교체해야 하는 건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 다음에 이제 다룰 주제가 이제 인공관절 수술 언제 하나요?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다뤄드릴 거기 때문에 요거 한 이후에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네, 좋습니다. 우선은 요 주제에 대해서 다룬 후에 좀 더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공관절 수술은 우리가 엑스레이상에서 퇴행성 변화가 심할 경우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저런 비수술적 치료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60세 또는 65세 이상에서 고려하게 되고요. 물론 50대에서도 이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공관절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제 경우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60세 또는 65세 이상의 어느 정도 관절염이 보일 때 하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엑스레이 상에서 봤을 때 만 65세 이상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켈그렌 로렌스 분류법 3기 이상에서는 인공관절의 대상이 됩니다. 이제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좀 아까 그 엑스레이를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관절 간격이 50% 이상 감소되면 이제 3단계로서 우리 인공관절이 이제 급여 기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젊은 이제 만 60세에서 64세가 있는데요. 이때는 켈그렌 로렌스 분류법 4단계, 즉 4기에서 또한 이제 인공관절이 적응증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나이를 좀 자세하게 보게 되면요. 2020년에 발표된 문헌이고 우리나라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신 분들의 연령별 분포를 조사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한 4,000분께서 2018년에 50대에서 이제 수술을 하셨고요. 그리고 60대에서는 이제 전체 환자의 한 3분의 1 정도는 60대에 계셨죠. 70대는 더 많으셨는데 이제 거의 5만 명에 달하는 분들이 이제 우리 인공관절한 전체 수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계십니다. 80세가 넘어가시는 분들도 10,000명 정도 계셨죠. 10% 정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언제쯤 수술을 통상적으로 하게 되는지 요거를 보시면은 좀 감이 오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통증이 심하고 엑스레이가 안 좋으면 인공관절 수술을 하지만 그래도 내가 더 참아보겠다 해서 이제 참는 분들이 계시죠. 좋은데 그런데 이제 또 너무 우리가 오래 참고 그러면 적절한 시기를 놓칠 수가 있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절약이라든지 장기간 우리가 약을 복용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위장 장애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활동 그리고 근력 저하가 이제 연세가 들면서 계속 생기게 되죠. 전신 건강 상태도 연세가 들면서 계속 좋지 않은 쪽으로 우리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만이라든지 당뇨, 류마티스 질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심하면 수술 후에 수술 부위 감염도 잘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특히 이제 심부전,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혈압이 오래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심장 부전, 그리고 뇌졸중, 그리고 이제 신장이죠. 신부전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신 분들은 이제 수술 후에 그런 이제 우리 사망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 이제 합병증이 현저히 증가되는 소견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기를 적절하게 잘 생각해야겠습니다. 또한 이제 정형외과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다리 변형이 더 악화되기 때문에 수술 후에 이제 결과라든지 만족도가 좀 이제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인공관절 수술의 결과를 살펴보시면 수술 후에 90% 이상에서 우리가 만족하고요. 통증이 감소되고 기능이 향상되겠습니다. 통상 재활기간은 수술하고 3에서 6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그 인공관절의 수명 10년이다, 15년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그게 정확히는 그 15년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의 인공관절에서 아직 쓸만한가, 아니면 이제 재치환수를 이제 받아야 됐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란셋이라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술지에서 이제 2019년에 발표된 문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세계적으로 시행된 굉장히 많은 수의 인공관절을 이제 전체적인 통계를 내서 25년의 생존율을 발표를 했고요. 82%에서는 여전히 쓸만하다. 이런 결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치아물이 기구가 발달하고 있고 수술 기술도 계속 개선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요새 하는 또 인공관절의 수명은 아직 우리가 미래가 안 와서 알지 못하지만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수술 후 관리를 간략하게 보시면, 그래서 수술 후 피해야 할 행동은 우리가 쪼그려 앉기 같은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달리기 이런 것들은 피해야겠고요. 수술 후에 권장하는 행동으로 우리가 이제 의자 그리고 침대 생활을 해서 무릎을 좀 아껴 쓰고요.
걷기, 아쿠아로빅, 실내 자전거 이런 것들은 좋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제 골프를 치신다든지 이런 것들은 괜찮고 뭐 등산이나 이제 축구 이런 달리기 이런 것들은 자제해야 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이제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릎 통증이 거의 없으세요. 없는데 엑스레이 상으로는 이렇게 이제 관절이 다 닳아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통증이 거의 없으면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약물 치료나 또한 이제 운동 치료나 이런 보존 치료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반대로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무릎의 통증이 심하고 하지만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제 관절염은 심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 나이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인공관절을 해야 될지 생각해 봐야겠죠. 이럴 때는 또 통증의 다른 원인들도 같이 평가해 보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통증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해서 하게 되더라도 이 만족도가 이제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골판 파열이 이렇게 심하게 찢어진 경우, 아니면 이제 밤이죠. 밤에 이제 침대에 누워 있는 그림인데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서 관절염이 거의 없는데도 무릎은 통증을 굉장하게 심하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질문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서방산 진흙 두꺼비님, 출산 후 무릎 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하신 분을 봤습니다. 30대에도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도 하나요? 우선은 인공관절 수술을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연령대가 있다면 그것은 성장기이죠. 왜냐하면 뼈 모양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하면 이제 안 되는 나이는 이제 그렇게 어릴 때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이제 30대다. 30대도 굉장히 이제 극단적인 경우이죠. 그래서 뭐 당연히 제 이제 개인적으로 30대 인공관절 한 경험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관절염이 굉장히 심하고 내가 생활이 전혀 무릎 통증과 관절염으로 전혀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런 환자분과 이야기를 잘 나눠서 이제 미래에 대한 이제 예후도 상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수술을 이론상으로 고려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흔히 하지는 않습니다. 네, 쫑프님, 73세 노모 수술 시 큰 무리 없나요? 인공관절 수술. 네, 아까 이제 그 통계를 말씀드렸지만 70대에서 이제 가장 많이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죠. 그보다 한 10년 정도 전에 이제 그 같은 저자인 장종범 교수님의 논문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했던 환자들의 어떤 연령대가 70대가 지금 10년 전에 비하면 지금 훨씬 더 많아지셨죠. 이제 그 당연히 우리나라 인구 분포가 달라졌기 때문에 고령이 많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비교적 흔히 하는 이제 연령대시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기저질환들, 뭐 심근경색이 있었다든지 뭐 그런 것들 있죠. 뇌졸중, 뭐 콩팥 이런 것들이 안 좋으면 이제 연세가 많아질수록 또 이제 수술 후 어떤 우리가 건강이 걱정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윤이님, 인공관절 수술은 한 번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통상 한 번 인공관절을 하고 이제 생애를 마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이제 재치환술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하게 될 수 있죠. 그래서 감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치환물이 이제 낡았다든지.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 후에 우리가 생활 습관도 좀 바꾸고 좀 아껴 써야 되는 이유가 이제 재치환술을 하게 되면 기존의 인공관절과 함께 이제 거기에 붙어 있는 이제 뼈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인대라 이런 것들을 이제 뜯어내고 다시 이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는 처음 한 인공관절 수술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이제 가급적 이제 한 번 하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30대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것이 이제 재치환술을 이제 고려했을 때 나이가 젊을수록 우리가 그 활동력이 이제 많고 이제 무릎을 많이 쓰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빨리 닳거든요. 그래서 이제 젊은 환자에서는 조금 더 생각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우리 이제 4번을 진행하고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통증의 다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릎 주변 통증은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요. 척추 질환, 그리고 고관절 질환, 다리 혈관 질환, 그리고 그 외에 하지불안 증후군, 섬유 근육통, 이런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통증이 관절염의 통증이 더 악화되기도 하고 또는 관절염 통증으로 오인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척추 통증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척추 질환에 의한 다리 통증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흔한데요. 인공관절 수술 후에 무릎 주변 불편감이 지속되는 경우에 이제 3분의 1에 해당이 되셔서 우리가 수술 후에도 척추 질환은 이제 병행해서 치료를 해야겠고요. 물론 그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우리 무릎의 움직임과 또 척추의 움직임이 연관이 좀 또 있기 때문에 척추 통증이 좀 호전되기도 하는 면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척추 문제가 있다면 같이 병행해서 치료를 해야겠습니다.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는 진단명은 이제 생소하실 수 있고요. 잘 못 들어본 진단명이죠. 그래서 하지만 이제 간혹 있으시고요. 양쪽 무릎 통증이 이제 주로 있게 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보존 치료의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상으로는 당연히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 자체는 무릎 관절염과 이제 연관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엑스레이 상에서는 관절염이 심하지 않거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증상의 양상은 이제 특히 밤에 심한 통증이 있으셔서 항상 제가 이제 환자분들 이제 무릎 양쪽이 아프시다, 엑스레이 상에 이렇게 심하지 않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밤에 혹시 특히 아프지 않으신지, 또 이제 잠에서 깨어 다리를 만지고 뭐 이렇게 툭툭 자꾸 치게 되는지, 이제 움직이면 그래도 좀 무릎을 움직이면 그래도 좀 낫고, 이런 다양한 증상들을 호소하시고, 우리 무릎 관절염은 이제 오히려 무릎을 쓸 때 아프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약물 치료로 우리가 치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은선님, 하지불안과 무릎 통증 연관성이 있으면 알고 싶어요. 질문하셨는데 이제 질문 대답이 어느 정도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인은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은 이제 무릎에 이제 그런 구조적인 그런 관절 자체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이제 신경이라든지 전신에 관련된 쪽에 가깝기 때문에 이제 뭐 철분이 부족하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를 정리하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심한 무릎 관절염에서 통증을 개선하는 굉장히 좋은 치료고요. 그리고 나이, 증상,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술을 결정해야겠습니다. 네, 강의는 이상입니다. 네, 장은서님 질문이 이제 또 있으신데, 자다가 한쪽 다리가 떨리는 증상이 하지불안이죠. 남편 한쪽 다리가 그런 증상이 있어요. 근데 그렇죠. 떨리는 증상이 있기도 하고요. 이제 그게 유사한 진단명이 있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과 더불어서 이제 비슷한 이제 그런 종류의 이제 진단명이 있어서, 네, 그 이제 신경과적인 그런 이제 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네, 보통은 이제 양쪽으로 증상이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질문 잠시 받는 동안에 이제 강의가 혹시 괜찮으셨다면 우리 유튜브 비욘디 채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혜리님 커뮤니티에서 질문 주셨고요. 뼈소리 나게 하는 추나요법이라든지 손가락 등을 꺾어서 뼈소리 나게 하는 것 건강에 어떤가요? 네, 그런 이제 뚝뚝 소리는 우리가 이제 언젠가 또 이 논문으로 이게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소리가 과연 안 좋은 건가, 왜 나는 건가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관절이 이제 탁 꺾일 때, 갑자기 꺾일 때 관절 안에 이제 내부의 그 압력이 달라지면서 이제 미세한 기포들에 의해서 이제 소리가 나는 거고요.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크게 해대지는 않겠습니다. 손가락 꺾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뼈 소리 나게 하는 추나요법, 네, 경우에 따라서 도움 될 수 있겠죠. 받아보고 증상이 좋아졌다라고 하시면 좀 해볼 수 있겠는데, 이제 또 네, 또 잘 받아야겠죠.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다음 질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조동욱님, 2017년도쯤 축구하다가 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으셨고 교정기를 끼고 다니셨고, 그러다가 한 번씩 다리가 교차되는 느낌이 있으셨다. 그래서 뚝뚝 소리가 나고, 그래서 MRI를 찍어봤더니 반월상 연골 파열 진단으로 수술을 하셨습니다. 수술을 했다. 네. 그런데 이제 수술을 했는데도 다리에 살짝만 무리가 가도 무릎이 아프십니다. 네. 네, 영상에서 가장자리 말고 안쪽이 끊어지면 잘 낫지 않는다고 했는데 잘 낫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요? 네, 연골판이 우리 아까 강의로 잠깐 돌아가면 여기도 있는데요. 이제 안쪽을 말씀하신 건 이렇게 얇은 부위, 이제 관절에 가까운 쪽을 이제 연골판이 안쪽이고, 이 바깥쪽은 이렇게 좀 두꺼운 부위죠. 그래서 바깥쪽은 아무래도 혈관이 들어오는 쪽이기 때문에 연골판이 기본적으로는 혈류가 좋지 않지만 그래도 바깥쪽은 회복이 잘 되는 편이고, 안쪽은 얇고 안쪽 깊이 있기 때문에 이제 혈류가 좋지 않아서 이제 손상이 있으면 잘 붙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요. 하지만 안쪽은 이제 얇기 때문에 이제 뭐 좀 이제 찢어졌다라고 하면 이제 다듬는 쪽으로 우리가 더 찢어지지 않게 그렇게 치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안쪽이 뭐 조금 찢어졌다고 해서 이제 뭐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 많지는 않긴 하고요. 이제 연골판이 잘 붙었는지 이제 수술한 지 좀 되셨다면 뭐 MRI를 다시 한번 찍어서 잘 붙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십자인대 파열에 대한 이제 재건수를 하셨는지 이제 정보가 적혀 있진 않은데, 이제 십자인대 재건술도 파열이 있었다면 고려할 수 있겠고요. 통증의 이제 원인은 그런 중요한 구조물들 외에도 좀 다른 원인으로 있을 수도 있어서 그거는 한번 진료를 통해서 원인을 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홍원님, 무릎 시큰거려서 콘주란 주사를 맞고 1년 정도 됐습니다. 네, 어느 간격으로 맞아야 되나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 콘주란이 그래서 이제 연골 주사와 이제 비슷하게 그 6개월마다 이제 나라에서 이제 급여 기준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 세트를 맞으셨으면 연골 주사 어떤 거는 한 번, 어떤 거는 일주일 간격으로 3번, 뭐 콘주란 같은 경우 일주일 간격으로 5번 이렇게 맞는데, 6개월마다 우리가 엑스레이 상에 이제 관절염이 심하거나 이렇지 않으면 이제 그 급여 기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1년 되셨으면 한 번 더 또 맞아보실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효과가 있으셨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골 주사, 콘주란 이런 유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이 있고 염증도 가라앉히고 하지만 이제 무릎 윤활 역할을 해주는 이제 관절의 보충과
그런 역할을 주로 해주게 됩니다. 네, 옆집 누나님, 걸을 때 왼쪽 무릎이 소리가 납니다. 왜 그런 건가요? 네, 이제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요. 좀 심각하게는 당연히 우리가 뭐 인대나 연골판이나 연골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찢어지거나 파이거나 이제 그러면 소리가 날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굉장히 흔하게는 이제 마찰, 이제 그런 무릎 관절 밖에 이제 구조물이 이제 이렇게 마찰되면서 무릎을 움직이면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네, 그래서 통증이 별로 없다, 소리만 좀 있다, 그러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한번 지내보시는 것도 괜찮겠고요. 오래 간다면 엑스레이 정도 한번 찍어보시고 진찰을 보러 오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서방산 진흙두꺼비님, 무릎 뒤쪽이 불룩 튀어나왔어요. 압박 스타킹을 일주일 정도 계속 신고 있었더니 그게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무릎 통증은 없습니다. 네, 뭐가 튀어나왔다는 거는 이제 안에 뭐가 있으니까 이제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스타킹을 신는다고 뭐가 이렇게 불룩하게 생기지는 않을 가능성이 많겠고요. 예를 들면 무릎 관절염 이제 초기부터 해서 그 베이커 낭종이라는 질환이 있는데요. 무릎 연골판 이제 해지면서 이 뒤쪽으로 이 관절 인대가 약해지면서 이렇게 이제 관절액이 밖으로 빠져나가서 이제 동그랗게 어떤 낭종, 이제 물주머니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절은 계속 관절액을 이제 만들어내서 물이 밖으로 나가서 주머니가 이제 있지만, 또 이제 잘 물이 빠져나가진 않아서 이제 튀어나온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좀 작고, 어떨 때는 좀 크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MRI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네, 흰둥맘님 안녕하세요. 남편분이 10월 말경부터 무릎이 아프셔서 이런저런 치료 받으셨는데 차도가 없습니다. 신경치료 주사도 여러 차례 맞고 물도 여러 번 빼고 연골 주사도 여러 번 맞으셨습니다. 어떤 치료를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네. 네, 물이 자꾸 이제 차서 물을 빼셨다는 거는 이제 아까 우리 관절염의 증상에서 이 삼출물이 자꾸 찬다는 이제 그런 쪽에 이유가 많겠죠. 그래서 그 물이 왜 차는지는 우리가 원인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남편분이 그렇게 연세가 많지 않을 왠지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제 그렇다면 관절염 때문에 물이 차는 것 외에도 국소적으로 연골이 패여 있어서 이제 관절 내에 이제 연골 결손으로 우리가 이제 그럴 때도 이제 무릎에 물이 찰 수가 있거든요. 젊은 분에서도. 그래서 이럴 때는 MRI를 찍어서 원인을 당연히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용원님, 콘주라는 주기적으로 맞아도 부작용은 없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콘주란이 그 연어 정소에서 이제 추출한 그런 이제 성분이고, 뭐 흔히 뭐 DNA 주사다, 뭐 재생이랑 관련이 있다 해서 이제 좋은 성분인데요. 이제 아까 그거랑 같이 말씀드린 그 이제 연골 주사와 이제 같이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한번 이제 그 주사하기 위해서 무릎 관절을 찔러야 된다는 이제 우리가 부담감이 있어서 그렇지, 이제 성분들 자체는 이제 좋기 때문에 이제 해가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우리 그 강의를 한 지 40분 정도가 됐는데요.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이제 초대해 주셔서 비욘디 스태프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